예, 준비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아마 MS 세미나 최초로 MS 직원이 리눅스와 파이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광화문에 계속 오시다 보면 언젠간 MS 기술을 다들 쓰시겠죠.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IoT 세미나를 1회를 했었고요. 그때는 아두이노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블루투스 이용해서 윈도우즈 연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초기 버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바이스들이 다이렉트로 바로 서비스에 붙는 모델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드넷 컨퍼런스 갔을 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IoT 좀 한다는 업체들이 다 왔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통신사 같은 경우는 IoT 다 좋죠. IoT는 LTE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업체 같은 경우는 IoT 좋죠. 발생되는 DB는 우리 DB로 이런 식으로 다 자기 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있으면 그 IoT라는 개념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세션이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IoT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만든 케빈 에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거의 뭐 IoT는 미래에는 모든 디바이스가 다 똑똑해져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가려면 디바이스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퍼지니 AI니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발전해야 되는 게 머신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머신 랭귀지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준비하면 한 30년, 뭐 가깝다 보면 한 10년 정도 걸릴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킥스타트에 올라온 물건 중에 보면 포크가 나왔어요. 포크에다가 센서를 달았습니다. 가속도하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달아서 포크질을 몇 번 하는가를. 그래서 컨셉은 그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30분에 75회 정도의 포크질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여유 있는 저녁 식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보다 더 빨리 포크질을 하기 시작하면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야, 이 뚱땡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IoT의 하나의 사례로 나옵니다.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그 하기스 기저귀에다가 이렇게 딱 꽂는 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핀에 습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보통 왜 찝찝하면 울기 시작하잖아요. 울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데이터를 어디로 쏘느냐 하면 엄마 트위터로 쏘는 거예요. 젖었어요. 예, 절대 아기한테 한정된 젖었어요라는 말을 하면 바로 트위터에 이렇게 뚱 뜨면 가서 이제 기저귀를 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중요한 게 그냥 센서 붙였네, 서비스에 붙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잘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센서를 꽂을 수 있는 모양의 기저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의 포크를 못 사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포크질을 했던 그 횟수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그 회사 DB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데이터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일반적인 제품인데 IT 기술하고 접목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오히려 더 IoT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거 하면 먹고 살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마법의 키워드는 IoT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내고 나면 다시 부른대요. 이거 말고 뭐 IoT스러운 거 또 없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핫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IoT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만 집중을 해왔던 게 이때까지 M2M이라는 단어, 그렇죠? 머신 투 머신. 말만 들어도 왠지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단어가 디바이스 쪽에 한정되어 있다면 지금 IoT는 오히려 이 아래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신영 대표가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이쪽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그 상황 정보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서 좀 더 새로운 데이터들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다 적용을 할 건가.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적용돼서 효과가 나오면 IoT 안 할 업체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 IoT 세미나 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표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요. 시스코에서 나온 데이터 있죠. 몇 년도에 가면 디바이스가 60억 개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아두이노는 사실 OS 자체가 없죠. 그렇죠. 그냥 회로 마이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를 깔아도 되고요. 최근에는 윈도우 C를 포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컴퓨터의 구성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여기다가 윈도우 C를 포팅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또 누군가 심심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OS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리고 있는 이 파워가 여러분들 휴대폰에 쓰는 그 마이크로 USB 있죠. 그 파워로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저전력으로 돌아가고 각종 센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통신 기술을 갖추고 있고요. 서비스는 이건 오토 스케일링, 안전성, 경제성. 이건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라는 답밖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내가 회사에 깡통 2대 놓고 서버로 쓰고 있는데 얘가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죠. 근데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하면 다른 회사에 떠넘기기라도 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못했어요. 아마존이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KT가 잘못했어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면 업체들이 점점 더 그 안드로이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폰도 하면 좋겠죠. 예. 예,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엠바카드로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앞에서도 봤지만 그 C샵의 그 오픈 소스판인 모노가 있죠. 그래서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니티고요. 유니티가 모노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죠. 다음에 앱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건 아까 나왔던 제머링 같은 기술이 이제 하나 만들어서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로스 플랫폼용 앱 기술에 뉴트럴한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최저가의 디바이스 이게 요즘에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여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서비스에 연결하는 형태가 많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저전력의 적당한 통신 방법들이 많이 나오면 포크가 지금은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붙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크가 바로 클라우드에 붙는 형태로 바뀌어서 점점 더 발전돼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여기까지는 PPL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PPL이고, 자, 예, 그렇답니다. 예, 잠시 포토타임을. 예. 자, 이제부터 오늘의 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내용이 없네요. 예. 오늘 할 얘기는 저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 회사 일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시행착오만 안 하면 금방 끝날 일을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잘 투자하시면 여기까지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 2006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CPU는 ARM 코어 11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뭔가 많이 팔렸다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이 ARM CPU가 700MHz 넘는 클락 스피드가 나옵니다. 예전에 그 제가 제일 처음 샀던 컴퓨터가 그 애플 2 중고를 샀어요. 그게 몇 킬로헤르츠짜리 컴퓨터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게 700MHz짜리죠. 그리고 옛날 왜 펜티엄 초기 모델이 90MHz였죠.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터보 스위치. 나만 아나요? 터보 스위치를 누르면 정말 속도가 2배씩 올라갔어요. 예, 믿지 못하겠지만 터보 스위치가 있던 그 시절의 PC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펜티엄에다가도 예전에 왜 리눅스 많이 깔아 썼잖아요. 알짠 리눅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거 벌써 미소 짓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깔아 썼던 그 펜티엄보다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이 모든 것이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모델 A는 구하기도 힘듭니다. 거의 모델 B에 사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그 모 마켓 있죠, 우리나라. 예,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치면 쫙 나옵니다, 파는 업체들이. 그럼 이틀 이내에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 때 카메라를 같이 사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하면 한 10만 원 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기본적인 포트가 있는데 앞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예, 여기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커넥터가 있고, 그다음에 GPIO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그 HDMI 아웃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집에 있는 스마트 TV하고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예, 점점 옛날로 돌아가죠.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PC라니. 예. 그다음에 USB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 2개에 키보드, 마우스를 달아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칸 키보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 키보드가 있고요. 여기 트랙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X 윈도우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7년 전에 샀던 건데, 예,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게 됐고요.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 이 배선을 보기 전에 추천 도서입니다. 그 지앤선에서 나온 거침없이 배우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점 PPL로만 이루어진 세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 만들고 하는 건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고요. 그리고 소스포지라는 곳에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넣고 여기 화이트 버튼 누르면 바로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SD 메모리가 완성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SD 메모리에 바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기본 4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있는 SD 메모리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은 한 8기가 정도 되면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를 살 때 같이 주문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가장 적당한 클래스의 물건으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들어갈 때는 초기 계정은 파이하고 다음에 라즈베리라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뭔가 두근두근하죠. 자, 빠르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명령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 C 언어도 있고 펄도 있고 이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랭귀지는 굉장히 많죠. 아까처럼 모노를 까면 C샵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왜 파이썬일까요? 일단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랭귀지입니다. 써보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식의 문법이 있어요. 약간 이 사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코딩계의 치트키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PC용 파이썬을 하나를 깔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작아서. 네, 돋보기를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렇게 텍스트 에디터로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한 명령을 옛날에 왜 GW 베이직처럼 한 줄씩 넣어서 이렇게 실행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추억이 돋는 그런 환경이죠. 자,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1 더하기 1은 그렇죠. 2가 나옵니다. 바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잘 해줍니다. 가장 충격받았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문법이 이런 게 있어요. A, B, C, D는 12, 23 곱하기 대충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C 해보면 53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법이 허용되는 세상이 바로 파이썬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문법 자체는 말도 안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랭귀지 중에 하나고, 국내에도 이거 뭐 파이썬 그룹이 있어서 매뉴얼 같은 거 한글로 번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면서 복잡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로 하드웨어 느낌보다는 정말로 소프트웨어를 짜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C 언어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으면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랭귀지의 시작은 와우,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산적 오류가 나긴 나네요. 그 정도로 형편없진 않군요. 네. 네. 아무튼 이런 문법이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 제가 이 작업을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하면서 파이썬 문법 책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짜놓은 소스 있죠. 소스만 봐도 이해가 너무 쉬워서 이제 그걸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파이썬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끝에 콜론이 없어요. 되게 C 계열에서 파생된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은 꼭 끝에 콜론을 붙여야 뭔가 마음이 풀리죠.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걸 찍다가 계속 오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 찍는 훈련을 좀 하셔야지 이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블럭을 열 때 이렇게 꺽쇠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블럭을 나타내는 게 인덴트에 의해서, 들여쓰기에 의해서 그 블럭이 나타내 줍니다. 옛날 코볼 할 때 느낌 그대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파이썬 랭귀지는. 파이썬은 뭐 기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는 2.7하고 3.0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다면 프린트 명령에서 2.7은 그냥 콜론만 싸면 되고요. 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싸기만 하면 되고 3.0는 괄호를 쳐야 돼요. 2.0는 괄호를 치든 안 치든 상관없는데 3.0는 괄호를 요구하는 그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개발 환경이 제공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써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VI나 아니면 나노 같은 에디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로 배우면 자기 생각도 들여쓰기처럼 이렇게 구조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랭귀지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치트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이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최종적인 그림은 뭐였냐면 화분을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화분에다가 자를 하나 꽂아놓고 씨를 뿌려 놓으면 매일 아침 7시마다 사진을 찍으면 그걸 쫙 모으면 풀이 이렇게 막 자라는 게 보이겠죠. 거기에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같은 정보도 함께 기록하고 그걸 이제 에즈에다가 퍼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었어요. 항상 모든 프로젝트는 그렇죠.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그래서 미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아두이노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카메라 때문입니다. 보통 시모스 카메라가 보통 한 30만, 제일 싼 게 30만 화소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CPU 클락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 찍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 카메라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시리얼라이즈해서 쭉 흘려줘야 됩니다. CPU가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카메라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카메라 자체적으로도 연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 자체적으로 버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카메라가 7만 원, 8만 원, 비싼 거는 10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카메라를 시리얼 카메라라고 합니다. 아두이노는 2만 원.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는 충분히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제가 함께 샀고요. 네. 지금 제가 이 생수통을 제가 마시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카메라를 붙이기 위한 정도로 생수통을 여기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50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중간에 라즈베리 파이 전용 카메라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꽂기만 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별걸 다 해요, 보면. 그 심지어는 라즈베리 파이를 스티로폴 박스 같은 데 넣고 여기다가 풍선 달아가지고 우주로 날려가지고 왜 대기권 사진 찍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라즈베리 파이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 렌즈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아예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이죠, 양덕. 예. 서양 사람들은 정말 잉여력 더하기 경제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그 640에 480까지 해상도를 낮추면 1초에 90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거의 슬로우 모션. 그렇죠? 빛나는 금색의 아이폰 5SS나 가능하다는. 너무 이거 위험했나? 아무튼 그 슬로우 모션이 바로 가능한 카메라가 바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당 한 30프레임 정도만 낮추면 꽤 괜찮은 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푹 꽂는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리눅스 명령어를 이제 몇 가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에 여기 보면 수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이게 슈퍼 유저의 권한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면 슈퍼 유저 루트 계정으로 명령어를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안 붙이면은 내가 슈퍼 유저라 할지라도 슈퍼 유저 권한으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리눅스 안에도 많은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세 번째는 라즈베리 파이 컴피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컴피그 옵션인데요. 자, 제가 바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라즈베리 파이의 터미널로 접속을 했고요. 여기다가 파이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시 접속을 당황스럽네요. 아, 됐네요. 예. PI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 컴퓨터에서 터미널로 지금 무선으로 여기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업데이트하는 명령 말고 라스파이 다시 컴피그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스크립트 must be run as root try sudo 라스파이 컴피그라고 되어 있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 다행히 단어들이 다 쉬웠습니다. 여기서 자,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5번 항목에 보면 Enable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카메라를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Enable을 시켜줘야 카메라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삽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고 나면 뭐 리부팅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리부팅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명령어로 명령어로 바로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령이 라스파이 스틸 샷을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O 해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image.jpg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사진이 찍힙니다. 자, 바로 찍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터미널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카피해서 붙일 수 있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훌륭한 장점에 비해서 또 뭔가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화면에 뭔가 나왔습니까? 나왔죠?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5초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뭔가 옵션을 5초 동안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TV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관찰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 놓죠. 근데 그게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작 센서 같은 걸 달아서 뭔가 동작이 될 때만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는 5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T 해서 이렇게 시간을 지정해 주면 1000분의 1초 만에 바로 찍어라. 감지되면 바로 찍어라. 라고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찍혀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ls-al. 그렇죠. 여기 보면 image.jpg가 여기 저장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진이 바로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 스틸 명령을 파이썬에서 쉘 명령으로 실행을 시키면 바로 사진이 찍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는데 그 파이썬 명령 중에 이제 C# 했던 사람들은 C 언어에서는 include, 다음에 자바에서는 import가 있죠. C#에서는 유직문이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쩔. 예. 그래서 import라고 하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는데 여기 보면 이 외부 라이브러리만 잘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잘 쓰는 게 파이썬 개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GitHub 같은 데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서치해서 잘 다운받고 잘 설치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서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는 그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커맨드라고 있죠. 이게 명령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서브 프로세스의 콜, 이걸 콜합니다. 그리고 쉘에서 바로 실행이 될 거다, 이 명령을. 그래서 이걸 바로 불러다가 실행을 시키면 바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터미널에다가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놨고요. 예, CD하고 제가 SHB라고 썼죠. 저게 사실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작업의 약자였습니다. 스마트 화분의 약자로. 예, 부끄럽고요. 예, 샘플을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 샘플은 그 제가 또 링크에다가 다 올려 놓겠습니다. 뭐 별로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예. 자, 여기서 샘플 01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에디터를 어떤 걸 쓰는, 예전에 왜 VI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나노라는 걸 더 많이 씁니다. 자, 이거 보면 거의 뭐 메모장하고 비슷하죠. 다만 키보드로만 해야 된다는 거. 예, 여기 방금 제가 샘플에 올려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X를 누르면 바로 빠져나오고요. 자,
자, 이걸 실행을 시킬 때는 역시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가 시스템에 뭔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역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sudo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렇게 지칭한 다음에 여기다가 샘플 01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방금 사진에 찍혔을 거예요. 그렇죠? 참 쉽죠? 사진 찍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아무 고민이 없어졌어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샘플은 뭐냐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보기 힘드니까 이게 더 보기 힘드네요. 예, 이걸로 바꿔서 이건 글자가 너무 작죠? 그렇죠. 돋보기를 불러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저 import time 하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겠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date time에서 현재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걸 하나를 또 불러냈고요. 다음에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거 하나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date time에 now. 어디 가나 이거 now는 다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서 현재 시간을 뽑아냈고요. 다음에 파일 패스는 이제 사진이 저장될 경로를 제가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홈 밑에, 파일 밑에, 스마트 화분 밑에 캡처에 저장이 되게끔 했고요. 다음에 그 사진의 앞에 프리픽스를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의 앞머리에는 캡처라는 단어 다음에 뭐 연월, 일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파일 이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while문 나왔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while문. 근데 차이가 있다면 true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내가 정지시킬 때까지 계속 돌겠죠. 계속 도는데 여기 보면 한 칸씩 다 밀어쓰기를 했죠. 이게 블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까지가 while문의 범위가 됩니다. 자, 참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네, 제일 처음에 저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만드는데 파일 패스에 슬래시 다음에 파일 네임의 프리픽스에다가 다음에 뭐 04D, 02D, 02D, 다시 02D 뭐 쭉 돼 있죠.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 끝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타임의 year, 타임의 month, 타임의 day, 타임의 hour, 타임의 minutes, 타임의 쭉쭉쭉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연, 월, 일, 시, 분, 초 이런 걸로 파일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커맨드 라인이 있죠.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은 사진을 찍으라고 이제 스틸 컷 찍어라 명령을 줬는데 10초, 1000분의 10초 시간을 줬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사진을 찍겠죠. 미친 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짧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딜레이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임 객체를 불러내고요. 여기다가 슬립 1초. 이렇게 하면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 걸로 조정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바로바로 찍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자, 됐고 이제 두 번째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슬립이 안 먹혔네요. 자, 이럴 때가 가장 불안하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디버깅을. 자, 찍히기 시작하죠. 타임이라는 이름이 두 번 겹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됐었고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잘 찍히죠? 그래서 여기 반복문에다가 이제 시간을 체크하는 것만 넣으면 매일 지정된 시간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요거를 정지시키고 자, 내려와서 자, 벌써 사진이 찍힌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사진을 저장하다가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0바이트짜리가 하나가 있네요. 제가 강제로 종료를 눌렀기 때문에 이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원래 화분에서 살짝 벗어난 이유가 있어요. 예,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핀이 있고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디지털 핀은 0 또는 1 이렇게 들어가고 아날로그 핀은 전압의 변화를 인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값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의 밝기를 전압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아두이노는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 없는 게 바로 이 아날로그 핀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뭔가 컨버전 해주는 장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AD 컨버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서를 붙이고 하려면 AD 컨버터를 여기다가 꽂고 배선 작업을 막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냈을 때가 그저께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부품을 사서 주문할 시간이 없어서 대신 초음파 센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에서 앞에 뭔가가 오면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로 바로 올리는 그런 테러를 가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트위터에다가 올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트위터에 개발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등록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app.twitter.com의 app and new에 가시면 그냥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은 바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에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등록한 그 계정 자체는 계정을 등록하면 내 계정 밑에 내가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정해 놓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뭐라고 했는지. 예, 스마트 팜이라고 여기는 또 그렇게 해놨네요. 예, 다행입니다. 스마트 HB라고 안 해서. 예. 예,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등록을 했고요. 다음에 유령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해놨어요. 영국 스튜디오라고.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 API 키를 줍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접속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여기 퍼미션을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자, 지금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퍼미션을 설정하는 게 있죠. 저게 그냥 등록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 상태가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할 수 있어요. 트위터 내용을.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포스팅까지 하려면 저기 리드 앤 라이트 권한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포스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주셔야 되고 다음에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API 키, 애플리케이션 키 말고도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또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다라는 키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여기 접근할 수 있는 키를 하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아야 인증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클릭하면 계속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고 나면 실제로 왜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RESTful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웹 API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되게 웹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또 GitHub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굉장히 두 줄 만에 하는 기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퍼미션을 바꿔주셔야 되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 계정까지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울트라소닉 센서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예,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할 건데
여기 얼마 안 합니다. 6,000원부터 3만 원 사이에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PPL 광고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렇죠? 하나는 초음파를 쏘고 하나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거리라는 게 그거죠. 그렇죠? 네. 속도를 시간으로 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거리의 시간을 나누면 속도가 나오죠.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냥 상대성. 네. 너무 쉽게 그냥 퉁쳤네요. 네. 여기 보면 이 핀들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처음에 VCC라고 되어 있는 핀이 있죠. 여기다가는 그냥 3.3V나 5V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다가 5V를 줬다가 잘못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나갑니다. 이건 안 나가는데 라즈베리 파이가 나갈 수 있는데 좀 모르고 5V를 줬어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한 335옴 정도의 저항을 하나씩 붙여서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트리거라는 핀이 있고요. 다음에 에코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라는 핀에다가 먼저 신호를 주면 여기서 초음파가 뿅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에 언제 반사되어 오는가를 재면 앞에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음파는 초속 몇 미터가 나갈까요? 그렇죠. 생각보다도 대단하십니다. 340m가 나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시간을 따져야 되니까 그럼 그걸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고 실제는 부품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부품에 딸려 나오는 소스 샘플을 잘 참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핀의 역할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전원, 그 다음에 트리거는 방아쇠죠. 쏘는 거, 그리고 에코는 받는 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런 걸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GPIO라는 이 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센서 같은 걸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핀 배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이 핀 배열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지 제대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센서 같은 걸 연결할 때 바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 수가 없어서 밑에 이렇게 하얀 판을 쓰죠. 그렇죠? 이거 브레드보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빵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빵판에다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이 GPIO 핀 배열이 또 어떤 모드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BCM 모드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왼쪽이 BCM 모드고 이쪽은 피지컬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BCM 모드로 한 가지만 저는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핀 IO를 사용할 때는 파이썬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뉴트럴한 존재입니다. 윈도우에도 있고 리눅스에도 있고 맥에도 있고 다 있죠.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뉴트럴한 존재입니다. 근데 GPIO라는 이 핀 자체는 라즈베리 파이에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역시 GPIO를 사용할 수 있는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import PRI GPIO as GPIO 해서 이제부터는 이 GPIO라는 이름을 호출하면 그 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et 모드에서 아까 제가 이 핀을 사용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BCM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각각의 핀을 이걸 인풋용으로 사용할 거냐 아웃풋용으로 사용할 거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11번의 GPIO의 아웃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신호를 내보내는 핀이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인 이렇게 하면 인풋을 받는 용도의 핀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음파 센서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아까 트리거는 아웃으로 지정을 해야 신호를 쏠 수가 있겠죠. 트리거로. 그리고 에코 신호를 받는 쪽은 인으로 해야지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 신호를 받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LED에 불을 켜고 싶으면 아웃으로 해야 아웃 신호를 받아서 불이 켜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샘플입니다. 또다시. 자, 여기에서 제가 보통은 그냥 숫자를 쓰면 나중에 가면 헷갈리죠. 몇 번 핀에 내가 뭘 꽂았는지. 그래서 보통은 위에다가 변수에다가 블루 LED는 17번, 그린 LED는 27번, 레드는 22번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고 GPIO 아웃풋에 블루 LED에다가 true 이렇게 하면 true니까 전기가 나가겠죠. 그럼 바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제가 또 한동안 사용을 안 했다고 얘는 끊어졌어요. 자, 다시 로그인. 먼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타를 쳐서 자, 이 샘플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일 먼저 보면 이렇게 GPIO 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렸고, 다음에 LED는 27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27번에 이 전체적인 핀 배열은 BCM 모드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 이 LED가 있는 이 핀은 아웃풋 핀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트루를 줬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불이 뿅 하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 LED를 하나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LED가 여기는 이건 비싼 LED입니다. 2,000원짜리예요. 예. 난 또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이런 표정인데 보통 한 50원 정도 하는데 이건 왜 2,000원이냐? 3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RGB 3색이 나오는데 여기다 색상을 다 주면 흰색이 돼요. 그렇죠. 기대했던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자, 한번 제가 세 번째 샘플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 핀에 제가 신호를 줬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게 보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잘 될 때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코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건 부품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잰다라고 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거리가 쫙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 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개발자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자, 트리거 핀에다가 트루를 줬어요. 이렇게 하면 신호가 나가겠죠. 근데 이 신호를 계속 이렇게 징 하고 쏘고 있으면 갔다가 오는 애하고 다시 계속 나가는 애하고 부딪히면서 상쇄가 되거나 아니면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탁 쏘고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트루로 하자마자 여기 보면 타임 슬립이 있죠. 0.00001초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정말로 찔끔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반사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딱 요 정도만 기다렸다가 바로 딱 신호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정도 시간만 초음파를 쏘고 그 다음에는 에코가 일단은 이렇게 일단 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시간, 이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돌면서 이 부분이 돌면서 에코의 값이 1이 되면 시그널이 들어온 시간을 기록하고요. 에코 값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오프된 시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시간이고 이게 끝나는 시간이죠. 그럼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하는 시간을 빼면 총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이론대로라면 그걸 이제 나누기 2를 하면은 예,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340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17,000을 곱해래요. 부품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17,000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샘플 4번을 보여드리면 아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제는 핀을 이제 지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셈 모드에서 BCM 모드로 일단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항상 이걸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트리거는 18번 그리고 에코는 23번 핀을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각각의 핀은 트리거는 아웃풋으로 지정을 했고요. 예, 에코는 입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걸리는 시간을 담을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건 0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쏘고 나서 0.00001초 만에 다시 폴스로 바꿔서 더 이상 신호가 안 나가게끔 막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PT에서 봤던 내용.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거리를 프린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54m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계신 분은 계속 초음파를 맞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정말 맞냐?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아 볼게요. 막은 거리가 6cm, 7cm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말로만 듣던 초음파를 단돈 6,000원에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오면 그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옆으로 틀어볼까요? 뭔가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140m가 될 리가 없는데 1.4m군요. 예,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이 초음파를 맞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이제 트위터에 올리는 코드인데 그 처음부터 트위터에 올리는 코드를 다 작성한다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그 깃허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이미 오픈 소스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잉여력이 너무 쩔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시는 분들은 직접 다 만드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기 트윗선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명령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일단 전체 패키지 한번 업데이트 치고 나서 그 다음에 sudo pip install ty sun, tweetsun이라고 해서 호출하면 저 명령 요거 한 줄 때문에 가가지고 라이브러리 찾아서 다 다운받아서 설치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잠시 리눅스계를 떠나 있는 동안에 굉장히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트위터에 한 줄 쓰는 건 요거 한 줄이면 끝납니다. 업데이트 스테이터스의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 내 계정의 트위터로 바로 탁 찍힙니다. 참 쉽죠? 이런 사기 캐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건 뭐냐면 사진을 업로드하는 건데 그 로컬에 있는 사진의 이름이 webcam.jpg다라고 하면 이걸 오픈해서 포토라는 객체에 담고요. 다음에 업데이트 치는데 미디어는 포토 해서 연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면 바로 끝.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두 줄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작업을 했었죠. 권한 주고 API 키, 그다음에 액세스 토큰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는 방법을 제가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제가 만든 최종 소스에 준하는 내용이고요. 이 소스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받을 수 있는 키가 API 키 해서 그 API 키를 먼저 지정을 했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큐리티 키 하고 액세스 토큰, 그리고 액세스 토큰의 시큐리티 키, 이렇게 4개의 키를 받아와서 객체를 만들 때 함께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포스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 API라는 이 객체를 만들 때는 트윗선에 보면 앞에 봤던 그 키들 있죠. API 키, 그다음에 시큐리티 키, 액세스 토큰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나서 이걸 만들면 이 자체로 이제 얘가 트위터에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은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가서 자, 갑자기 소스가 확 늘어나니까 당황스럽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아까 봤던 이 포토를 뽑아내고 다음에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위드 미디어 해서 미디어는 포토 이렇게 하면 바로 포스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포스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했을 땐 됐는데 오늘 와서 해보니까 그 사이에 트위터 쪽에서 API를 바꿨는지 또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됐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죠. sudo 파이썬의 test.py. 자, 이 코드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아까 그 초음파 있죠? 초음파를 쟀어요. 그래서 거리가 그 1.5m 이상이면 여기 파란불이 나오게끔 했어요. 그러고 나서 1.5m 이내로 들어오면 녹색불로 바뀌고 1m 이내로 들어오면 빨간불로 바뀌면서 사진이 찍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은 완성본이었고요. 자, 일단은 자, 뭔가 지금 초음파에 의해서 잡힌 것 같은데. 자, 지금 거리가 이렇게 잡히고 있죠. 지금 거의 2m 1. 자, 거리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걸 들고 있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으면 빨간불이 되면서 사진을 찍죠. 그렇죠? 찍히나요? 여기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 찍히네요. 그리고 찍고 나서는 5초간 딜레이를 합니다. 계속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사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찍고 나서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또 거리가 짧아서 바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시지를 보면 막 소켓 에러 나와 있고 URL 에러 난 거 보니까 지금 트위터 쪽에서 지금 API를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의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 올라가면 이 트위터에 올라간 그 리스트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트위터에서는 주로 이 검색할 수 있는 API를 노출해 주면서 XML 타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져온 XML을 가지고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한 것 때문에 클라우드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가정하에 트위터를 하나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가서
윈도우 8.1은 네,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이에 제가 링크를 하나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두 개의 링크를 띄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페이스북 그룹이고요. 앞으로 계속 모여서 우리 다 같이 낙댐 해보세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기 모임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지를 올려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카메라든 뭐든 화분이든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주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링크는 뭐냐면 오늘 발표 자료하고 오늘 제가 사용했던 소스들을 저기에다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스카이드라이브 폴더고요. 저기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